대한민국의 이런 장르가 전 세계 만화 시장 넘버원이라는 일본 내에서도 네임 밸류가 있다는 거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K-웹툰은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 K-웹툰이 뭐냐면은 그냥 뭐 한국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 만화 있잖아요. 그거 이제 통칭해서 뭐 웹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만화가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을까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웬 한국 만화 이야기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들고 온 내용이 아니라 아마 요 며칠 아마 몇 달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런 뉴스 보신 분 없습니까? 예, 아니에요. 뭐 여러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제가 몇 개 기사 보여드릴게요. 어머. K-웹툰 망가 왕국 일본을 접수, 네이버 카카오 1위 경쟁. 오. 1망가 미 코믹스 제칭 K-웹툰. 오.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만화 산업 자체가 해외로 나가가지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런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웹툰까지. 그렇죠. 뭔가 오늘 컨텐츠 국뽕의 냄새가 살짝 이게 돌기 시작하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국뽕 컨텐츠가 아니라 이 K-웹툰이라는 자체가 얼마만큼 특히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 접수 이러면은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생각할 때 옛날에 뭐 에네르기 파부터 해서 있잖아요. 뭐 이제 뭐 슬램덩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주옥 같은 만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진짜야? 이거 그냥 진짜 국뽕 기사 아니야? 라고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일본의 만화 시장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예. 2019년도 만화 시장은 종이 플러스 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이 있잖아요. 종이랑 전자 합쳐가지고 4,980억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이게 한 5조가 넘어가는 5조랑 6조 사이 정도의 이제 만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상당히 크죠.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 노란색 같은 게 둘 다 종입니다. 파란색이 잡지고 이 노란색이 단행본 있잖아요. 단행본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초록색이 뭐 최근부터 갑자기 생긴 것 같죠. 이게 전자 시장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도 점점점 뭔가 일본 만화 시장이 줄어든 것 같았는데 이 전자 시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다시 성장하는 느낌이 들죠. 전체적인 총 통계 그래프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성기에 비하면은 지금 뭐 이 4,980억엔조차도 적은 규모인데 그 이상을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만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화 시장 내부에도 이게 다 웹툰인가요? 이게 다 웹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사도 자세하게 나왔는데, 자, 이게 보면은, 나옵니다. 만화의 본고장 일본에서, 일본 만화 시장은 5조 7천억 규모, 디지털 만화 시장 매출이 종이 만화 시장 역전 시점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 그래프가 있잖아.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밑에 그래프를 합친 것보다 역전한 거는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이었지만 종이 시장이 점점점 쇠퇴해 가면서 주도권이 외부로 왔다. 어찌 보면 디지털로 넘어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디지털 만화 시장이 52%, 2조 9,500억 원 규모예요. 그중 웹 만화 시장이 2조 1,500억 원이네요. 예, 38%고 그 다음에 앱 시장은 8천억 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K-웹툰 망가 왕국 1 접수, 네이버 카카오 1위 경쟁. 이거는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1위를 경쟁한 건 맞는데 예. 그 파이가 바로 이 8천억 원 안에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시장에 봐서는 그렇게 큰 파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은 이 앱 시장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은 아까 나왔던 이 기사 망가 왕국 1 접수는 맞습니다. 아까 뭐 전체 규모가 위에 5조 7천억이잖아. 5조 7천억에서 8천억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네. 그럼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별거 아닌 거는 아닙니다. 큰 이제 의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여준 이 그래프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초록색이 점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종이 파이가 언젠가는 이 초록색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짜든동 이 초록색 시장, 이 디지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고 선두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나와 있는 대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일본에서 사업 전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 자, 처음에 이게 네이버 라인 망가, 라인 만화입니다. 이게 메인 페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 썸네일만 보더라도 아는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나는 일본어를 모르겠는데 이거 몇 개 그림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야? 라는 게 나오죠. 종합 랭킹 1위 이래가지고 1위가 여신강림이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거 진짜 맨날 전날 그 CF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만화의 여신강림이 일본 이거 라인 만화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1위 종합 랭킹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했었다가 일본에 왔어 또 인기. 일본도 있어.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거죠. 오. 여신강림 자체가. 라인은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라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필연적인 거죠. 또 네이버뿐만이 아니죠. 라인뿐만이 아니죠.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본의 피코마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만화가 아니라 이 피코마라는 이 브랜드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명해요. 이 이름은. 랭킹 클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나만 레벨업인 거 건.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이지. 하트마크만 보더라도 하트가 4,500만 개네요. 이게 뭐냐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거 만화예요. 이거 한국에서 이제 그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만화입니다. 일본어 만화가 한국에 갔어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거?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여기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피코마라든지 아까 보여준 이거 라인 만화라든지 그러면 이게 최근에야 어찌 한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방송되고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거겠지. 최근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2018년도 일본 이제 앱 서비스에서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어로 번역. 이게 2018년 12월 기사인데 모바일 인덱스 조사 2018년에 만화 앱의 조사입니다. 만화 앱 1위가 라인 만화예요. 218억엔, 2200억 원 정도 되네요. 라인이 팔았고, 그 다음에 피코마가 2등이었습니다. 57억엔, 그러니까 570억 정도로 이제 매출을 올렸다, 이거네요. 카카오 재팬. 2018년에도 봐더라도, 네이버 라인이랑 이 카카오, 피코마가 1, 2위를 이미 꽉 잡고 있죠. 그리고 2019년 어땠을까? 이건 매출이 아니라 그 유저수? 유저수. 월간 액티브 유저수도 이제 1위가 라인, 2위가 피코마. 1등, 2등이 2019년도에도 이거 라인이랑 카카오예요. 다운로드 수도 그래요. 다운로드 수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최근에 기사가 이렇게 막 떴을까 한국에서? 맞아요.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만화 앱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였는데. 새삼스럽게 일본 사람들이 새삼스럽단 말이야. 한국에서 막 K 웹툰을 왜 이렇게 최근에 떴을까? 그렇죠. 이게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그러니까 카카오가 일본에서 라인을 제끼고 1등을 먹은 게 7월 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비스하면서. 그래서 이게 카카오가 하면 1등 먹은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도 라인이 1등 먹을 때는 이게 별로 뉴스에 안 나왔어요. 당연스럽거든. 아무튼 그렇더라 하더라도 당장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2018년부터 해서 그 다음에 2019년도 이게 라인이랑 카카오가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갖고 있는지 2019년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라인이랑 카카오의 사이트를 좀 가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 라인 IR 자료입니다.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라인 주식회사에 이거 이제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라인 만화의 아까 매출을 뭘로 판단하면 결제로 판단합니다. 그 매출이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분기별로 나오는데 2020년 2Q에는 20% 성장을 해가지고 76억에 이 정도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라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만화를 읽는 사람도 원래 서점에 다니고 하는데 그게 좀 찝찝하단 말이야. 사람들 모이는데 가는데.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 웹만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집에서 그지? 외부 사람 접촉 없이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어쩌면 반사이익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업계가 바로 이 웹만화 업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2020년 8월. 귀엽다. 진짜 이 카카오는 라이언한테 절해야 돼. 너무 좋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결산 자료 볼 때 뭔가 딱딱함을 느꼈잖아. 내가 이 색깔 보니까 네이버인 건 알겠어. 그래, 한번 얘기해 보도록.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그런데 카카오는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 라이언 정말 귀염귀염하구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뭔가 좀 편안해. 뭔가 친근감이 느껴져. 한국 사람한테도. 이게 캐릭터의 힘인가 싶습니다. 지금 주 카카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카카오에서 전체적인 사업 방향을 봤을 때 내용에서 여기 나오죠. 2016년 카카오 재팬 피코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중요 사업 중에 하나로서 일본의 앱 사업에 피코마가 그대로 이제 이 카카오 전체적인 사업 라인 히스토리에 들어있는 거 굵직굵직한 사업. 이거 일본에서는 카카오톡 있는데 그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빅코마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제 카톡보다는 라인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피코마 사업이 더 주된 사업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피코마를 좀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유료 컨텐츠로 보면은 규모가 상당히 크죠. 1,731억 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제 뭐 다른 게 좀 많이 합쳐진 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피코마다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근데 대충 상상은 할 수 있죠. 왜냐면은 2019년 거래액 성장률이 130%잖아. 2018년은 대충 이 정도가 떴잖아. 57억엔. 근데 여기서 130%가 성장한 게 대충 2019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과거 2018년도에는 거의 4배 가까이 네이버랑 카카오가 차이가 났는데 2019년에 카카오가 130% 이상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거의 추월하는 것까지 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디지털 만화 플랫폼의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 이렇게 이제 적어둔 거겠죠. 실제적으로 피코마가 무섭게 이 라인 만화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매출 금액이랑 뭐 이걸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일본 사람들 자리 잡아 있는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 여러분 인지도라든지 그죠? 감을 잡을 수 있게 숫자가 아닌 이런 게 대충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대단하지 않냐라고 느낄 수 있는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자 한국전자마냐 시네탑이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화 됐다라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뉴스가 뜬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국 만화가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됐다는 게 일본 만화에 조금이나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엄청난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일본이 만화 왕국이잖아. 지들 거 만화 중에서도 히트친 거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안 시켜요. 예. 어느 정도 인기가 없으면은 이걸 영상으로 그지 사는 애니메이터 막 고생시켜가지고 성우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걸 누가 보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안 시키는데 한국 만화가 일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뿐만이 있어요. 아니죠. 또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웹툰 출신이죠. 갓 오브 하이스쿨. 이것도 이제 2020년 7월 6일부터 이제 방송 이제 개시 예정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막 뜬 거예요. 여러분 애니메이션화가 된다.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애니메이션화가 되는 것 중에서도 이게 평가 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컷이 적어가지고 움직임이 적은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움직임이 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애니메이터를 좀 갈아 넣어가지고 움직임도 좀 사실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투자했다라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갈린단 말이에요. 이 갓 오브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좀 제작비도 꽤 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좀 작품을 완성도는 높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작품이 재밌고 떠나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스텝 앤 캐스트를 클릭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캐스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캐스트 잘 보세요. 작은 문자가 배역 이름이고 큰 문자가 성우 이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모리, 한대희, 유미라, 박무진, 강만석, 백승철 이게 뭐냐면은 어머나. 일본에서 방송되는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사람 이름 그러니까 배역명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웬만해서는 원작 만화명 이 캐릭터가 한국 캐릭터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넘어가면은 현지화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예. 현지화 이름 시켜야지 사람들이 그 만화를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도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본 친구들이 이질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거를 전 이걸로 좀 상당히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지? 이거다. 라인 만화는 신의 탑이랑 이렇게 이제 가도화가 있는데 피꼬마는 뭘로 바뀌었을까? 그렇죠. 피꼬마는 이태원 클래스의 원작 로뽕기 클래스. 왜 이름 바꿨어? 이태원 클래스가 로뽕기 클래스로 바뀐 거예요. 그 이태원이 외국인이 많고 클럽도 있고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구나. 그 일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여러분이 외국인이 많고 클럽이 있다면 로뽕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이 로뽕기 같은 느낌이 돼. 이태원 클래스면 로뽕기 클래스. 이거 아쉬운 게 넷플릭스 보면 일본 사람들도 이태원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빅코마에서는 로pongi 클래스. 어차피 현지 로컬 라이징화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이제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 카카오랑 라인 또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소설, 라인 노벨. 일본 사람들이 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당시 한국에서 일본판 뭐 라노벨이라든지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라인 만화가 잘 나가기 때문에 만화와 더불어서 소설 쪽도 한번 파보자 이래가지고 이 라인 노벨 이래가지고 소설 쪽도 진출을 했었어요. 이게 작년 8월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평소부터 라인 노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4월에 서비스 발표하고 8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바로 이제 서비스 종료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신통치 않았거든 일본 내에서. 예. IT는 이거 좀 안 되겠네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 뭐 어찌 뭐 IT 업계 중에서 라인, 뭐 네이버가 상당히 사업을 잘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찔러봤잖아. 근데 찔러봤는데 안 돼. 신통치 않아. 그럼 바로 접는 거야. 그리고 잘 된 쪽으로 좀 집중을 시키고 그런 걸 잘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그럼 라인이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는 달랐을까? 2018년 4월달 기사네요. 신서비스 피꼬마 TV를 발표. 앱 기반으로 하면 뭐 만화 원작의 드라마랑 애니메이션, VOD 서비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자, 피꼬마 TV의 공식 페이스북 어카운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한국어로 번역. 피꼬마 TV 2019년 12월 16일 정오로 해서 피꼬마 TV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라고 나오잖아요. 클릭하면 주소가 없어요. 어머나. 예. 그래서 피꼬마 TV 또한 이제 1년 반 정도네요. 를 버티고 이제 종료를 딱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잘 된 것만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뭐 이제 K-웹툰 망가와 네이버 카카오 1위 경쟁. 얘는 잘 됐으니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소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피꼬마 TV라든지 안 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접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잘 나가는 사업에 어찌 보면 또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일본 기업들이 못 따라오게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잘 나가는 게 아니냐. 어찌 보면 이게 일본 내에서 한국발 IT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일본의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을 칠 수 있는 이런 스피드, 지금 경영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요시. KF2는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을까라는 내용에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기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점점점 오프라인 책에서 웹상으로 넘어오는 유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도 당장 일본의 웹상에서도 1등, 2등이 라인이랑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었어. 뭐 지금은 뭐 이제 카카오가 라인을 제끼겠다. 그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이미 예전부터 그 장르 내에서는 라인과 카카오라는 그룹은 일본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밑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있잖아요. 뭐 소년 점프를 하고 있는 뭐 그지 회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쟁쟁한 회사들이 많은데 왜 그 회사들이 뒤졌을까? 그 회사들은 만화책 팔아야지 이 사람들아. 기존에 있던 시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출판업계 시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만화책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만화 잡지를 매주 찍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월감 잡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로 만화를 보게 되면은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야. 기존의 시장, 기존의 관계성이 있던 서점, 그 다음에 뭐 중고책 그런 시장이 매몰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외부로 가면. 그러니까 당장에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라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 시장이 죽는데 종이 또 살려야 되고. 인터넷 시장, 이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라인도 소설 안 되면은 바로 1년 만에 접어. 피꼬마, 카카오 또한 뭐 TV 그 사업 안 되면 바로 접어.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기업의 어찌 보면 좀 과거적인 방식이죠. 이게 진짜 되나? 돌다리 두들겨 보고. 튼튼한데? 튼튼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이 돌다리가 튼튼하지만은 우리는 역시 출판업계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거쳐야 되는 일본 기업과 좀 다른 식으로 접근 가능한 한국의 IT 기업들이 일본의 그 어느 정도 일정한 파일을 갖고 1등, 2등을 뭐 갖고 있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만화 장르에서는 아직까지도 발전 단계예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장르가 전 세계 만화 시장 넘버원이라는 일본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네임 밸류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인지할 만한, 이거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겁니다.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